마치 카레이싱을 보는 듯 고속으로 질주하는 다양한 자동차들.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는 얼핏 보아도 최소 200km는 거뜬히 넘어 보인다. 한계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최고속 시험을 하다 보면 보통 차들은 220km, 230km 정도가 되는데 지시하는 속도계 계기판보다 실속을 측정해서 실속이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곳의 운전자들은 모두 정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한 드라이버 테스터들. 자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외국 드라이빙 스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운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자동차에 있어서는 내로라 하는 프로들이 모인 곳, 자동차 성능 연구소. 드넓은 65만 평 대지 위에 주행 시험장과 각종 연구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자동차에 관한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일단 이곳 자동차 성능 연구소에 들어오면 아낌없이 온몸을 내던져야 한다. 이곳은 차량 충돌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충돌 시험장. 차량의 성능을 비교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충돌 시험 데이터인 만큼 비중 있고 책임이 무거운 작업이다. 충돌 순간은 단 1초. 순식간에 벌어지는 충돌 장면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준비된 카메라만 총 8대다. 우측, 좌측 3대 각각 3대씩이고요. 탑뷰 하나, 인터뷰 영상 하나에서 총 8대 고속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비디오 카메라 1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는 초당 1000프레임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 이런 초고속 카메라 촬영에는 밝은 조명이 필수다. 초고속 카메라는 이렇게 저희가 찍는 게 한 3초 정도 찍는데요. 이제 3초 정도 계속 후라시가 터져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밝은 상태에서 그 충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험 차량. 생산되자마자 폐기 처분될 안타까운 운명의 주인공이다. 기회는 단 한 번.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충돌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대략 10시간 정도다. 차량의 시험 전후 비교를 위해 자동차의 상태와 외형에 대한 꼼꼼한 기록은 필수. 천장부터 밑바닥까지 모두 확실하게 사진으로 남겨둔다. 차를 실험을 할 때 혹시라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저희가 놓치고 측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시험이 잘못될 경우 제작사에도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차가 달려와 부딪히는 시험 거리는 약 200m. 오늘 시험은 48km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량에 붙이는 노란 스티커는 손상 범위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것. 1인치 간격의 노란 점선으로 판별하기 쉽게 표시한다. 몇 대나 부셔보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60에서 80대씩 해가지고 몇 년 했으니까 꽤 많이 부셨죠.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저 아깝게 왜 부시냐. 부시려면 날 주지 왜 부시냐 다들 그러시는데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돌 테스트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무인 시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가는데 7, 9, 8, 7, 6, 5, 4, 3, 2, 1,
출발. 100km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가정하에 48km 속도로 진행된 시험. 그리 높지 않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상태는 처참하다. 자동차가 많이 부셔지면서 자동차 내에서 충격량을 많이 먹어줘야지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다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부셔져가지고 안에 있는 계기판이나 그런 게 사람을 덮치면 안 되고요. 차량에 보면은 방화벽이라는 엔진하고 차량이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 쪽하고 그렇게 벽 같은 거를 만들어놨어요. 벽까지만 부셔지는 게 사람이 안전하죠. 이곳에선 1년에 80대 이상의 멀쩡한 새 차들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곳에선 정면 충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따른 다양한 충격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충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탑승자 역할을 하는 인형. 덤이라는 이름의 이 인체 모형은 충돌 시 내장된 센서의 데이터 값을 통해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각종 시험에 사용되는 더미들을 관리하는 곳은 바로 이곳 인체 모형 교정실. 더미의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 신체 사이즈에 따라 95센타일, 50센타일, 5센타일 더미로 나뉘고 3살, 6살, 10살로 구분되는 어린이용 더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충돌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정면, 측면, 후방 시험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센서의 종류와 설치 부위도 달라진다.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갈비뼈를 모사해가지고 만든 그 갈비뼈 모듈인데요. 여기는 이제 측면으로 충돌했을 때 이 갈비뼈가 받는 변유를 측정할 수 있는 변유기가 장착이 되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단순한 마네킹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너 곳의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귀하신 몸. 1년 내내 18도에서 22도의 온도와 10%에서 70%의 상대 습도를 유지 보관해야만 한다. 순수한 더미 가격만 봤을 때는 뭐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가 이상 되는 더미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또 센서가 고가이다 보니까 센서를 어떤 걸 얼만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미 총 가격이 1억도 되고 그다음에 2억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더미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그 시험 목적에 맞도록 새로 분해, 조립하게 되는데 각 부위별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더미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작업까지 진행된다. 이번에는 가슴 충격 테스트. 몸이 앞으로 쏠려 핸들에 부딪혔을 때의 상태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단 한 번의 충돌 시험을 위해 이곳에서는 이렇게 부위별로 수차례의 모의 시험을 거치게 된다. 보통 충돌 시험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이기 때문에 더욱 정성스럽게 시험 준비를 한다. 더미가 없었던 시절엔 사람 대신 시체를 차에 태워 실험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람 대신 자리에 앉아 험한 일을 겪는 더미 덕분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특수차, 카시트까지 도로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연구하고 시험한다는 자동차 성능 연구소. 오늘은 도로 위의 안전벨트, 차량 방호 안전시설 충돌 시험이 있는 날이다. 흔히 가드레일이라 불리우는 방호 울타리에도 정해진 표준 규격과 제한 기준이 있어 그 내용을 통과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얼마 전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한결 더 부각된 방호 울타리.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드디어 본격적인 시험 준비에 들어가고 정확한 충돌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차량에 색동옷 입혀주는 작업도 잊지 않는다. 충돌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는 물론 속도계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다. 시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단 한 번만에 깔끔하게 마무리된 충돌 시험. 충돌 이후 속도는 시속 60km 이상, 방향 전환 각도는 60도 이하가 되어야 합격점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진행 방향대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실험은 잘 된 건가요? 예, 지금 뭐 유도 라인도 잘 따라오고 네. 충돌 부위도 지금 정확한 위치에 지금 충돌을 했어요. 요게 다행이에요. 예, 한 40초 하려고 며칠을 준비하죠. 고속 주행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제동 시험. 차량의 제동 거리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빨간색 고가를 세워둔다. 이거는 러버컨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5m 간격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대략 육안으로 이 차가 그 제동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고 바로 이것이 시속 100km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모습이다. 제동 시험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일 때, 부스터가 망가졌을 때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 맞추어 몇 번씩 테스트해서 값을 측정한다. 시험이 끝나면 차량 곳곳에 부착된 센서에서 측정한 수치들을 토대로 브레이크를 밟을 당시 속도와 제동 거리가 마치 영수증처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99.4km/h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동 거리가 45.62m인데요. 보통 이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동 초속도가 100km일 때 한 70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준을 패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이 차는 지금 45.62 정도 되니까요. 패스하는 거죠. 다양한 시험을 위해 주행 시험장 곳곳엔 이렇게 수많은 제약 조건을 만들었다. 자동차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ABS란 미끄러운 길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만약 이곳에 이상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땐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중간에 바퀴가 들리더라고. 중간에 한 번씩 바퀴가 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상이 판단될 만큼 위태로운 주행. 괜찮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험 주행을 계속해야만 한다. 워낙 돌발 상황이 많은 일이라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테스터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매일 달리고 부수고 꿰뚫이는 거친 일상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도로 위는 오늘도 안전하다.